자, 이번엔 이제 두 번째 그 성단과 성운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한번 교과서랑 학습지를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단어들 자체가 한자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알고 있으면 이쪽 부분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먼저 성단. 성단과 성운을 알아볼 거니까 성단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자, 은하를 이루는 천체 중에 많은 별이 모여 집단을 이루는 천체이다. 그래서 풀이를 해보면 성은 별성자, 우리 알고 있죠? 한번 배웠으니까. 단은 무슨 단 할 때 모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별들이 모여 있는 거, 그걸 한자로 성단, 별들의 모임이다, 별들의 집단이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 성단은 이제 모여 있는 모양에 따라서 이제 산계성단과 구상성단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 빈칸을 보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첫 번째 빈칸이 산계성단이 될 거고 두 번째가 구상성단이 되겠죠. 자, 산계성단은 자, 수십 개에서 수만 개의 별들이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제 엉성하게 흩어져 있다. 엉성하게 흩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추가로 산은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흩어질 산. 너네 해산해라. 뭐 분산한다, 해산한다라고 할 때 그 흩어진다는 표현이에요. 산이라는 거는 한자어로. 그리고 개는 이제 이렇게 쭉 늘어놓는 거. 늘어놓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뭉쳐져 있는 거를 하나하나씩 떼서 이렇게 넓게 흩트려 놓는 그런 걸 산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산계성단이라고 하면은 얘네가 어느 한 군데 빽빽하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흩어져서 흩뿌려져 있는 느낌의 성단을 산계성단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이 파란색 가장 유명한 건데 뭐 좀생이 성단이라고도 하고 더 유명한 말로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고 해요.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뭐 예시는 당연히 엄청 많은데 그 예시 하나하나 이건 뭐냐라는 것보다는 산계성단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냐, 우리는 그거에 중점을 둬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로 산계성단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라는 하는 말은 뭐냐면 우선 우주에 뭐 별들, 성단, 성운 뭐 셀 수 없이 많겠죠. 근데 그 모든 게 딱 이거는 이거, 이거는 저거, 저거는 저거 이렇게 완벽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외들도 많다 보니까 좀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아는, 당연히 예외도 있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산계성단들은 주로 생성된 지 오래 안 됐어요. 주로 젊고 푸른색을 띠는 성단이 많이 있어요. 자, 젊다라는 말은 어쨌든 비교적 최근에 생성된 별들, 여기서 말하는 비교적 최근에 생성되었다는 거는 우주의 역사가 엄청 긴데 뭐 며칠 전에, 뭐 그저께, 한 달 전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 엄청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엄청나게 큰 시간이지만 많은 별들, 많은 성단, 성운, 은하 얘네들과 비교를 했을 때 걔네들보다는 조금 생성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생성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화학 반응이 엄청 활발해요. 일단은 젊으면 뭐 혈기왕성이니까 핫하겠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최근에 생성되면 이 화학 반응이 이제 핵융합 반응이 활발해서 표면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공장을 엄청 돌리고 있는 거니까 별빛을 엄청 방출하고 있어요. 표면 온도가 높겠죠.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푸른 계열을 띠게 됩니다. 좀 이게 연결이 되나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 정도도 추가로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구상성단을 보면은 되게 간단해요. 구는 공, 우리가 잘 아는 뭐 축구공, 농구공, 야구공, 공을 한자로 구라고 합니다. 동그란 거. 상은 모양상자, 어떤 상이다, 어떤 모양이다. 그래서 구상성단이라고 하면 공 모양의 성단, 얘네가
한 지점을 중심으로 빽빽하게 모여 있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공의 모양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구상성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만 개, 수십만 개의 별들이 빽빽하게 공 모양으로 모여 있는 성단을 구상성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예시에 나와 있는 거는 M22. 이 M은 그냥 나중에 검색해봐요. 메시에 이것도 TMI인데 메시에라는 옛날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관측을 해서 딱 리스트에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름을 붙여서 메시에 목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메시에 목록 22번째인 성단이에요. 뭐 그런 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 어쨌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구상성단의 특징 지금 이 옆에 것과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로 지금 색깔이 어떤가요? 약간 이제 뭐 그림상으로는 하얗게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주변 부분을 보면 대체로 붉은색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늙고 붉은색을 띠는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늙었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생성된 지 오래됐다는 뜻이고 다른 별들, 다른 성단, 성운에 비해서 생성된 지 오래됐다는 뜻이고 자 생성된 지 오래됐어요. 지금 계속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많이 방출을 했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표면 온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반적인 걸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표면 온도가 낮아서.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뭐 젊은데 힘이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추가로 더 하면 성단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인데 얘네가 모여있어요. 한 군데 모여있다라는 뜻은 어쨌든 그 부분에서 비슷한 시기에 생성됐으니까 같이 모여 있겠죠. 친구들도 보면 보통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친구들보다는 비슷한 나이대 친구들이 많잖아요. 약간 뭐 비유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성단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건데 성단을 이루는 별들은 보통 모여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비슷한 시기에 생성되었기 때문에 글씨가 조금 이상해도 이해해줘요. 성질이 대체로 비슷하다. 이것도 성단의 특징입니다. 한 곳에서 비슷한 시기에 생성되었기 때문에 성질이 대체로 비슷하다. 그냥 간략하게 뭐 산계성단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는 엄청 파란색인데 하나는 엄청 빨간색이고 하나는 엄청 하얀색이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공간에 놓여져 있는 애들은 대부분 비슷비슷한 애들. 이 옆에 구상성단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체적으로 좀 비슷하고 뭐 알록달록하게 섞여 있진 않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말이 좀 길었는데 그럼 아래 이번에는 성운을 한번 봐볼게요. 성운 별성자에 구름 운자 구름운 성간물질 성간물질이라는 거는 별성, 간, 사이, 간 별과 별 사이 우리가 우주를 보면은 이쪽에 별이 있고 저쪽에 별이 있고 별과 별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물론 눈으로 관측하기 힘들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 이제 별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무시할 수 있는 정도 뭐 먼지나 티끌, 가스 이런 것들을 성간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성간물질을 이루는 가스는 주로 거의 99% 정도가 수소기체 그리고 헬륨. 우리 2학년 때 배워서 알겠지만 원소 중에 가장 가벼운 애는 수소,
그 다음이 헬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생성되고 나서 물론 정설은 없지만 생성되고 나서 너무 뜨거웠어가지고 무거운 원소들이 생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겨난 애들이 가벼운 애들인데 걔네가 되게 많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어쨌든 자세한 구성 성분보다는 이렇게 별과 별 사이에 퍼져 있는 가스와 티끌들, 성간 물질이라고 하고, 얘네가 뭉쳐 있다 보니까 우리 미세먼지도 보면은 가끔 미세먼지 너무 안 좋은 날에 저기 노형 드림타워 보면은 뿌옇게 흐릴 거예요. 그 말은 그 작은 아이들이 어쨌든 많이 모여 있으면 좀 뿌옇게 구름처럼 보일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운은 성간 물질이 모여 있어서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다. 그래서 종류는 3가지. 어쨌든 3가지의 종류와 특징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자, 첫 번째 방출성운인데 특징은 뭐냐면, 자, 주변의 별빛을 흡수해서 가열되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빛을 낸다.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방출하는 성운, 방출성운이고, 그다음에 반사성운은 스스로 빛을 낸다기보다는 주변의 별빛을 반사시켜요. 반사시켜서 보이는 성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성운 그리기가 좀 그런데, 성운이라고 하면, 자, 다른 별, 여기 나가 있으면 여기서 온 별빛을 반사해서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방출성운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이렇게 빛을 내서 내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암흑성운은 이제 빛이 날아오는데 그 별빛을 가로막아 어둡게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고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성운이 있으면, 자, 별빛이 이렇게 올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빛이 가려져서 밝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들어오니까 우리 눈에는 여기는 좀 어둡게 보이는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될 거예요. 이런 걸 암흑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성운은 크게 나누면 밝거나 이렇게 밝은 성운도 있지만은 어두운 성운도 있다. 하지만 어둡더라도 주변이 밝으면 그 어두운 게 더 돋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단과 성운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다음 장의 문제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별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는 천체, 집단 하니까 별들의 집단, 성단. 성간 물질이 모여 구름처럼 있는 거, 별들의 구름, 성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성단의 이름을 쓰시오.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 빽빽하게 공모양, 구상이니까 구상성단. 엉성하게 흩어져 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걸 산계라고 합니다. 산계성단. 어렵지 않아요. 뜻만 잘 알고 있으면 금방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별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건 반사성운. 스스로 빛을 낸다는 거는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그럼 방출성운. 그리고 오는 별빛을 가로막아서 어두우니까 암흑. 자, 4번 가는 구상성단일 거고, 나는 대표적인 방출성운, 오리온 대성운인데 방출성운. 그리고 얘는 말머리, 암흑성운. 이름을 정확히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분류만 잘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공 모양으로 있는 것, 구상성단은 가가 될 거고, 어둡게 보이는 이유는, 자, 성운은 성간 물질들이 뿌옇게 뭉쳐 있는 건데 걔네가 뒤에서 오는 별빛을 가로막기 때문이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구상성단에 비해 상계성단의 별의 수가 더 적죠. 앞에 나와 있었어요. 자, 상계성단의 별은 엉성하게 흩어져 있고, 스스로 가열해서 빛을 낸다,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건 반사가 아니고 방출성운입니다. 방출성운. 그리고 뒤에 오는 빛을 반사시키면 어둡지 않겠죠. 가로막아서 어둡게 보이는 걸 암흑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단성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마지막 우주 팽창과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과서랑 학습지 꼭 다시 읽어보고 다음 영상도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